자, 이번 시간은 먼저 독립과 종속에 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건의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든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그 사건 A가 바로 일어나는 또는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독립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이 B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확률이나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바로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같다는 거죠. 그 말은 이 A나 A의 여사건은 B가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뭐다? 바로 B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예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부 확률 형태로 나타났는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바 뒤에 있는 것을 지워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아시겠죠?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은 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B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 A가 일어나는 것이나 B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A가 일어나는 것도 AB가 바로 독립이라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는 것은 A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B 자체는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죠. B 여사건이나 따라서 PA가 된다는 것이 독립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무엇이 된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독립과 종속은 서로 뭐다?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영향을 끼치면 바로 무엇이 된다? 종속이 되고,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바로 무엇이 된다? 독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사건 A와 B가 무엇일 때? 자, 독립일 때. 자, 우리가 곱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곱사건. 자, 곱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무엇?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P, A, 바, B 그리고 뭐라고 적죠? P, B라고 적는다고 했죠. 이 바 뒤에 걸 그대로 적어주잖아요. 아니면 PB를 먼저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PA를 먼저 적었다면 뭐가 됩니까? B, 바 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건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의 정의에 의하면 바 뒤에 있는 이 B나 A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자체가 바로 PA와 같고 이 자체가 PB와 같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PA 바로 곱사건의
확률은 바로 각각의 확률 PA와 PB를 뭐한 것과 같다? 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에요. 이 식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 자체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의 유일한 식이다. 이 식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같으면 무엇이 되고, 우리가 바로 독립이 되고요. 자, 만약에 다르면, PA 곱사건의 확률이 PA 사건과 A의 확률과 B의 확률에 곱하고 다르다면 그 A와 B의 사건은 바로 종속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식 자체가 유일하게 누구를 바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의대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 조건부 확률과 맞죠? 그냥 PB의 확률이 같으면 바로 독립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식 자체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는 자, 사건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자, A와 B의 여사건 그리고 A 여사건과 B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또한 이것도 바로 모두 무엇이 된다? 독립이 됩니다. 아시나요? 자, 요 내용은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A와 B가 독립이잖아요.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있겠죠. 그럼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에요.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라고 주어지면 그 말은 A와 B가 무엇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는 독립이야, 이 문제는 종속이야. 우리가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뇌로서는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유일한 식이 이 식이니까 이 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우리가 판단을 못해도 자연스럽게 종속 사건일 때는 바로 조건부 확률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사건일 때는 자, 조건부 확률로 곱하지 않고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보면 자, 동전 두 개를 던집시다.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자,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던져서, 자, 앞면이 몇 개 두 개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동전 두 개가 있는데 앞면이 두 개 나올 확률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물론 수학적 확률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곱사건의 확률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첫 번째 동전은 앞뒤 두 가지 중에서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되어서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곱이요. 곱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는 거와 두 번째 동전을 앞면이 나온 걸 곱했죠. 자, 이게 바로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일 때 바로 각각의 확률을 곱했다는 거죠. 그 말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거와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것이 서로 영향을 줍니까?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기대가 더 큽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나오지 않은 것이 두 번째 동전이 앞면에 나오는데 영향을 줬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거와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판단해서 문제 푼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느낌상 그대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주머니 안에요. 이런 주머니 안에 흰 공이 세 개가 있어요. 흰 공이 세 개가 있고 검은 공이 두 개 있습니다. 검은 공이 두 개 있는데 자, 갑과 을이 두 명이 있는데 자, 만약에 갑이 처음에 흰 공을 뽑고 갑이 흰 공을 뽑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뽑을 때 을이 흰 공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갑이 먼저 뽑을 때요. 그 뽑은 것을 이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했죠? 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했죠. 집어넣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안일비자를 써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원 출출일 때와 비복원 출출일 때의 각각의 값도 흰공이 나오고 그리고 연달아서 을이 끄집어내니까 둘 다 모두 다 흰공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 보자는 거죠. 그럼 갑이 처음에 흰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 몇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5 콤비네이션 1이 되겠죠. 그럴 때 갑이 흰공을 뽑기 위해서는 세 개 중에 하나 3 콤비네이션 1이 돼서 3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갑이 그 흰공을 뽑았는 것을 다시 뭐 한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었죠. 그러면 을이 뽑을 때도 전체 공은 몇 개가 된다? 다섯 개가 되니까 을도 흰공을 뽑을 때는 다섯 개 중에 하나 뽑는 5 콤비네이션 1분의 자, 흰공 하나 뽑는 3 콤비네이션 1이 돼서 각각 을의 확률이 똑같아지죠. 왜? 다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25분의 무엇이 된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비복원 추출을 하면요. 처음에 갑이 흰공을 뽑을 확률은 동일하게 5분의 3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흰공을 뽑았기 때문에 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죠. 그럼 흰공이 몇 개가 되어버립니까? 두 개를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을은 이 주머니에서 공을 끄집어낼 때 전체의 공의 개수는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하나 뽑는 4 컴비네이션 1분에 흰 공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번에는 흰 공을 끄집어낸다는 말은 두 개 중에 하나 즉 2 컴비네이션 1이 돼서 2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게 약분되면 2분의 1이 되어서 전체 확률은 얼마가 된다? 10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값의 확률은 달라지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느 것이 바로 독립이겠습니까? 바로 위에 게 바로 독립이 되죠.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갑이 흰공을 꺼낼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을이 흰공의 사건을 구하는 것을 B라고 할 때, 바로 우리는 갑이 흰공을 꺼내고 그리고 을이 흰공을 꺼내야 되니까 바로 곱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이 복원 출줄일 때 갑이 꺼낸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P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이 꺼낸 것도 뭐가 된다? PB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얘는 B 기본 A인데, 맞죠? 이 값이 원상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값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PB라고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원 추출은 무엇이 된다?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비복원 추출은 값이 흰공을 꺼내는 게 PA면요. 을은요, 그 상태가 달라졌죠. 전체 개수가. 따라서 갑이 흰공을 꺼냈을 때의 바로 을이 흰공을 꺼내는 것이니까 바로 여기에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무엇이 된다? 종속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판단해서 이 식을 적어놓고 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판단을 못 해요. 그냥 느낌상 그대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아 이거는 독립으로 풀었구나 종속으로 풀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우리가 생각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무엇으로 이 식 자체로 맞죠? 반드시 독립 사건인지 종속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을 하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덧셈 정리를 배울 때 배반 사건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예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독립과 배반 사건을, 독립 사건과 배반 사건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자, 이 독립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양 독립 이렇게 생각하고, 배반은 우리가 뭐 일본을 배반했다. 그래서 뭡니까? 일본 앞잡이들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우리가 독립과 배반에 그렇게 반대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독립과 배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의 반대는 바로 무엇이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 아시겠습니까? 독립과 배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독립과 종속은 우리가 인간의 내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배반은 어떻습니까?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곱사건이 바로 공사건인 거죠.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두 집합이 서로 소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뇌를 거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배반은 독립과 종속과 완전히 별개의 상황이라는 걸 꼭 구별해 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예를 한번 볼 때, 보세요.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자, 홀수가 나올 사건을 바로 A 사건이라고 하고요. 짝수가 나올 사건을 주사위를 한 번 던집니다.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올 사건을 우리가 비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 3, 5고 짝수가 나올 사건은 2, 4, 6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순간 A와 B의 바로 이 집합으로 말할 때는 바로 공집합이 되고 사건으로 말하면 공사건이 되니까 이 두 사건은 반드시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그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홀수고 짝수니까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바로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식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으로 무조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식으로 판단했을 때 같아 버리면 A와 B는 독립이 되고 달라 버리면 종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A 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주사위 하나 던져서 홀수가 나오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맞나요? 자, B 사건은 어떻게 되죠? B 사건은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오니까 6분의 3, 각각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곱사건 어떻게 되죠? 곱사건은 홀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짝수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바로 사건의 확률은 6분의 0, 즉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곱사건의 확률은 0이 되고 이 각각의 확률을 곱했더니 2분의 1, 2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바로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나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A 사건과 B 사건은 바로 무슨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독립이 아니잖아요. 홀수짝수하면 반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독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배반 사건이면서 이 사건은 바로 무슨 사건이 된다? 종속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서 똑같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데 똑같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바로 A 사건이라고 합시다. 3의 배수. 자, 그런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똑같이 B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 사건은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3하고 6 두 개죠. 자, B 사건은 짝수니까 2하고 4하고 6입니다.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은 공통 부분이 누가 있죠? 6 하나가 있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두 사건 A와 B는 어떻습니까? 일단 배반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이 아닙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죠. 왜? 곱사건에 6이 있으니까. 배반 사건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독립인지 종속인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럼 반드시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된다?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곱사건은 어떻게 되죠? 6 하나가 있으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자, PA는 어떻게 되죠? 6분의 2가 되겠네요. 6개 중에 2개. 자, PB는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와 3을 약분하면 6이 되어서 얘가 얼마 되죠? 6분의 1이 되죠. 그럼 같아 버리네요. 그러면 3의 배수인 사건 A와 짝수인 B 사건은 바로 무엇이 된다? 독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반 사건이 아닌데, 보세요. 독립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이처럼 이 배반 사건은 독립이나 종속에 아무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배반 사건은 독립 종속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독립과 종속이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 사건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곱 사건이 A 사건과 B 사건의 곱과 같고 만약에 종속 사건이라면 그 곱 사건은 A 사건과 B 사건의 곱이 아니라 자,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과 다른 하나의 사건은 무엇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 바로 조건부 확률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 이게 곱셈 정리에서 독립일 때
독립일 때와 종속일 때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또한 배반 사건일 때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A 사건과 B 사건이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서로서 관계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자, 종속과 독립은요, 우리가 벤다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바로 곱사건이 있는 이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 배반이면 떨어지는 거고, 배반이 아니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유일한 독립을 체크할 수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자, 자리가 없는데 하나만 더 여기에 정리하면요. 우리가 덧셈 정리를 한번 적어보면요.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합사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에다가 누구를 곱사건의 확률을 뭐한다? 빼주죠. 근데 만약에 A와 B가 무엇이라면 독립사건이라면 이 곱사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곱사건은 바로 PA와 PB의 곱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곱사건인데, 곱사건의 확률인데, 독립이기 때문에, 그죠? 독립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지 않고 PA 곱하기 P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정도의 독립과 종속의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이 문제마다 개념을 잡아주겠습니다. 아시겠나요? 325번입니다.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무엇이다?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A와 B의 확률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므로 자, 이 조건부 확률 뒤에 있는 이 A와 B는 뭐한다? 없애도 되죠. 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의 확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B의 확률 바로 3분의 2가 된다는 거고요. 326번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의 확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기 때문에 바로 PA인 바로 2분의 1이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의 바로 확률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27번입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랬죠.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주머니를 표현한다. 좀 귀찮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흰 공 4개, 뒤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적어주면서 뭐 더 필요하다면 전체 총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 이 정도를 표현해 놓기 바랍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임의로가 나왔으니까 바로 거는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개의 공을 꺼집어냈는데, 자, 첫 번째 공이고 두 번째 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에는 흰 공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자고 했네요.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바로 비복원 추출이 되죠. 자, 앞에서 정리했지만 비복원 추출은 자, 대표적인 바로 종속 사건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바로 1번을 보시면 바로 PB 바 A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지금 얘는
독립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얘가 대표적인 종속 사건이므로 자, A가 일어났을 때 바로 B의 확률을 구한다는 거죠. 그 말은 A가 반드시 흰 공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흰 공은 몇 개가 되어버린다. 세 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개가 되어버립니까? 아홉 개가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은 바로 첫 번째에 바로 첫 번째에 흰 공을 끄집어낸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검은 공을 끄집어낼 확률이니까 전체 아홉 개 중에서 9 콤비네이션 1이겠죠? 몇 개? 여섯 개 중에 하나인 6 콤비네이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1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은요, PB를 구하라고 했죠. PB를 구하라고 하면, 자, 그냥 여러분들이, 자, 이걸 처음에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처음에 몇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전체가 몇 개가 되는, 10개가 되는 이 세팅 값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PB를 구하라고 해서 2번을 좀 여러분들이 조심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PB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B는 A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PB를 여러분들이 그냥 10개 중에 6개 해서 10분의 6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6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A가 먼저 일을 한 다음에 연달아서 B 사건이, A가 사람이 아니죠. A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B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바로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PB라는 것은 검은 공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A가 흰 공을 끄집어내고 첫 번째 A가 아니라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과 첫 번째 흰 공이 아닌 검은 공이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온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B가 두 번째 바로 꺼내는 것이니까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는지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곱사건에 바로 확률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흰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B 사건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첫 번째 흰 공이 나눠주면 10개 중에 4개죠. 그러면 우리가 흰 공이 나왔으니까 하나를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이 전체가 얼마가 되니까 9개가 되니까 9개 중에서 맞죠. 9 컨비네이션 1분의 바로 6 컨비네이션 1이 되니까 9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한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뭐가 나왔다? 검은공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검은공이 나올 바로 확률은 어떻게 된다? 10분의 얼마가 되죠?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은공 하나 줄고 전체도 하나 주니까 바로 두 번째 또다시 검은공이 나올 확률은 9 컨비네이션 1분의 5 컨비네이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바로 B의 확률이 된다는 거. 이 2번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되니까 뭐 약분을 조금 해볼까요? 자, 아니면 전체가 90이니까 90으로 그냥 가서 나중에 통분한 다음에 약분해도 되겠습니다. 462 24가 되고요. 65 30이 됩니다. 그러면 90분에 54가 되죠.
자, 9로 해보면요. 9, 2는 9가 되고, 9, 6이 54가 되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검은공 하나 꺼내는 10분의 6과 동일했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10분의 6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2로 다시 한번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독립과 종속은 뭐로? 이 곱사건의 확률이 A 사건과 B 사건의 뭐와 곱과 같은 걸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바로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PB 바 A와 PB가 같으면 바로 독립이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 독립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이 같나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종속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독립인지 종속인지만 물어봤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B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해 놓았잖아요. 그죠? 얼마가 됩니까? 바로 90분의 24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PA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PA 자체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10개 중에 4개가 되겠죠. PB는 우리 2번에서 구해놨잖아요. 그죠? PB는 얼마가 되죠? 자, 5분의 3인데 10개 중에 얼마가 되죠? 10개 중에 10개 중에 6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100분의 24가 되죠. 그럼 90분의 24와 100분의 24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만족시켜 주지 않죠. 그러므로 종속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2번을 여러분들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328번입니다. 자, 다음 확률값이 주어져 있고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체크해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체크하는 유일한 식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과 곱이 같아 버리면 무엇이 되고 독립이 되고 그 값이 같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종속이라고 했죠. 자, 벌써 곱사건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개만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자, 0.15와 0.25, 0.2를 곱하면 얼마죠? 바로 0.03인가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보면 이 두 개의 곱이 0.03인데 0.05와 다르죠. 따라서 종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를 곱하면 바로 40인데 소수점이 두 개가 되니까 0.4가 되어서 자, 곱사건의 확률 0.4와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바로 무엇이 된다? 독립이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를 그냥 각각 뭐 한 거, 곱한 거와 곱사건의 확률과 비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330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그랬죠.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자, 그러면 A 사건은 2의 눈이니까 2의 약수니까 1과 2가 되겠죠. 자, B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사건은 바로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니까 1,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C는 4의 약수니까 C는 바로 4의 약수는 1, 4가 아니라 1, 2, 4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자, 이럴 때 330번은 A, B가 서로 독립인지
331번은 B, C가 서로 독립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바로 이 곱사건은 바로 누가 된다? 1이 되겠죠. 자, B와 C의 곱사건은 바로 누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동일하게. 자, 그러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식이 뭐라고요? 바로 A 사건과 B 사건, 바로 330번인데 이 곱사건이 PA와 PB의 곱이 같은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곱사건은 원소가 한 개니까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분의 1이고요. A 사건은 두 개니까 6분의 2죠. B 사건도 두 개니까 6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그 각각을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니까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9분의 1과 6분의 1은 같지 않죠? 따라서 330번은 바로 무슨 사건이 된다? 종속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31번은 자, B와 C니까 B와 C의 곱사건의 확률이 자, B의 사건의 확률과 C의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은지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B와 C의 곱사건은 원소가 1이니까 바로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자, B의 사건의 확률은 두 개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자, C의 사건의 바로 경우는 3개가 되니까 바로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하고 3하고 약분하면 6이 되니까 얘가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과 동일하니까 자, 이 331번은 바로 독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과 종속은 인간의 뇌로 그냥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우리 확률을 계산할 때는 느낌으로 처리하지만 독, 독립과 종속은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 식을 이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32번입니다. 자, A, B가 서로 무엇이라고요?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독립. 자, 독립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있을 때 두 개가 독립이면 나머지 세 개도 각각 무엇이 된다? 독립이 된다고 했죠. 이해되나요? 그 증명은 나중에 문제에 나오니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 A와 B가 바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바로 곱사건은 PA와 그냥 PB를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은 0.25가 되고요. B 사건의 확률은 0.4가 되겠습니다. 자, 0.25와 0.4를 직접 곱해보면 얼마 되죠? 25 곱하기 4가 100인데 소수점이 3개가 되니까 0.1이 될 것입니다. 분수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3번은요. 자, 곱사건의 확률인데, 그러면 B와 A의 여사건도 바로 독립이 되어서 A의 여사건의 바로 확률과 바로 B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A의 여사건은요. A 사건이 0.25니까 바로 A의 여사건은 1-0.25가 되겠죠. 따라서 0.75가 되고요. B 사건은 바로 0.4가 되겠습니다. 75와 4를 곱하면 4, 5, 20에 4, 7, 28이니까 바로 300이 되겠죠. 따라서 소수점이 3개가 되니까 바로 0.3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334번은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바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므로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0.25가 되겠습니다. 자, B의 여사건과 A의 여사건도 독립이므로 A의 여사건을 지워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B의 여사건의 확률인데, B의 여사건이 0.4니까, B의 사건이 0.4니까, B의 여사건은 바로 얼마가 됐다? 0.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4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336번입니다. 자, 명중률이 각각 0.7, 0.81,
두 사격 선수 A, B가 각각 표적을 향해 한 발씩 쏠 때 A, B 모두 표적을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모두 명중시킨다면 A가 명중시킬 사건을 A, B가 명중시킬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얘는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자, A가 명중을 시켰다고 해서 B가, 물론 우리가 시합을 한다고 하면 조금 앞에 사람이 명중을 해서 하면 뒤에 사람이 조금 이 감정의 기복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한번 보세요. 앞에 사람이 텐을 썼다고 해서 우리 뒤에 우리 양궁 선수가 텐을 쏘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뭐 사격을 한다든지 우리가 양궁을 한다든지 조금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앞에서 텐을 쏘버리면 조금 심리적인 압박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할 때는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을 한다. A가 명중을 했던 명중을 하지 않았던 B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해주려고 했지 문제 풀 때 이런 걸 쓰자는 것이 아니라 A가 명중할 확률이 0.7이고 그리고 B도 명중해야 되니까 0.8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0.7과 0.8을 곱하면 7, 8이 56이죠. 그래서 소수점이 한 개씩 있으니까 소수점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바로 둘 다 모두 명중시킬 확률은 0.5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독립과 종속의 개념을 정리했죠.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독립 시행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내신이나 여러분들 수능에 꼭 한 문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 나중에 우리가 통계 파트에 가면 바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바로 이 이항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독립 시행의 확률을 꼭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이 독립 시행이 뭐냐 하면요. 독립 시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에 독립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모든 시행이 다 독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서로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각각의 시행이 독립이어야 하면서 바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그럴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니까 몇 번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사건이 몇 번 나올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해서 몇 번 나온다. 물론 그때 각각의 이 시행은 모두 다 독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시행해서 몇 번 나온다는 이런 말이나 자, 시행 횟수와 나온 횟수 바로 몇 번 한다는 게 시행 횟수가 되고 몇 번 나온다는 것이 나온 횟수가 되겠죠. 바로 이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 바로 그게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횟수는 다른 말로 몇 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독립시행이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자,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동전은 앞면이 안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동전을 던진 게 두 번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발쏘기, 양궁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10점을 쏘았다고 해서 두 번째는 반드시
10점을 못 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어떤 수술을 하는데 오늘 어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이 실패했다고 두 번째 사람도 실패가 해야 된다면 그날 수술을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되겠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각각이 모두 다 독립을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횟수와 나온 횟수가 지정이 돼 버리면 이 전체 시행 횟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건에 나온 횟수가 지정이 되면 안 나올 횟수도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나온 횟수와 안 나온 횟수의 합이 바로 전체 시행 횟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개점 시간에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주사위를 5번 던져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번 던진다는 것이 바로 시행 횟수가 되는 거죠. 시행 횟수. 그러면 1의 눈이 나온다는 말이 바로 독립시행의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나오라고 했으니까 3번 나온다는 말이 바로 나온 횟수가 되겠죠. 그러면 5번 던져서 바로 1의 눈이 3번 나온다는 말은 안 나온 횟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몇 번 안 나와야 된다. 2번은 1의 눈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 던졌을 때 1이 눈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던지면 1의 눈이 안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던지는 이 시행마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서로 뭐다?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5번을 던진다고 했거든요. 5번을 던질 때, 5번을 던질 때, 자, 1의 눈이 3번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회 때 나오고, 2회 때 나오고, 3회 때 나오고, 4회 때 안 나오고, 5회 때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바로 이 5번 던져서 3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나오고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나오고 나오고 이것도 3번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오지 않고 나오고 나오고 나온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것도 3번이 될 거고 나오지 않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나오는 경우도 바로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5번 중에서 3번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모두 다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자, 여기에 적어도 물론 4개밖에 적지 않았지만 바로 서로 다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각각 하나의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1에 던지고 2에 던지고 3에 던지니까 바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1회 때 나올 확률.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분의 1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또 나온다고 했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6분의 1이 되겠네요. 또다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에다가 맞죠?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는 나오지 않아야 돼요.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면 나오지 않을 확률은 바로 6건이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5회 때도 나오지 않으니까 6분의 5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올 확률 6분의 1. 두 번째는 안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5죠. 세 번째도 안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5고, 네 번째는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 다섯 번째는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자, 몇 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이 분류했는 거의 확률값이 어떻게 될까요? 순서만 다르지, 맞죠? 6분의 1과 6분의 5가 적히는 순서만 다르지. 그 계산한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다? 모두 다 동일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물론 네 번째는 적지 않았지만 자 6분의 1이 몇 번 곱해야 됩니까? 세 번 곱해야 되고 6분의 5는 몇 번 곱하면 된다? 두 번 곱하면 되겠죠. 모든 것이 분류한 모든 것이 어떻다? 동일한 확률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동일한 확률값을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6분의 1이 모두 다 몇 개? 세 번. 6분의 5는 모두 다 몇 번? 두 번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일의 눈이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이 일의 눈이 나왔을 때를 성공했다. 일의 눈이 안 나왔을 때를 실패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통계 파트에 가면 항이 두 개 다 해서 바로 이 항분포에 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나온다, 안 나온다. 즉, 나온다, 안 나왔다, 아니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확률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각각의 확률은 모두 다 동일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할 바에는 하나의 확률만 구하고 이 분류한 개수만 뭐 하면 되겠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곱할 때 어떻게 이 개수를 이 전체 분류한 개수를 우리가 카운트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일회눈이 세 번이 성공해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성공을 동그라미, 실패를 X로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똑같은 동그라미 세 문자와 똑같은, 서로 같은 X 두 문자를 뭐 한 것과 같죠? 순서 있게 나열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동그라미 세 개와 x 두 개를 나열한 이 개수가 나열한 경우의 수가 바로 이 분류한 개수와 똑같죠. 그게 바로 뭐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겠네요. 전체 동그라미 세 개와 x 두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다섯 개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동그라미 세 개가 같은 문자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x 두 개가 같은 문자니까 2팩토리얼로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바로 분류한 방법의 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야기할 때, 자, 딱 두 문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다? 자, 이 다섯 칸 중에서 몇 칸을 골라서, 세 칸만 골라서 그 동그라미를 집어넣는 거와 똑같죠. 따라서 동그라미 세 개가 들어갈 다섯 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한다? 세 자리를 선택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 5 컨비네이션 3을 바로 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 게 똑같잖아요. 그럼 반대로 무엇을 생각해도 되겠다? 다섯 자리 중에서 X 두 문자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하는 거와 일맥상통하게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열할 때, 딱 두 종류의 문자를 배열할 때는 무엇과 똑같다고 했죠? 조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 컨비네이션이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몇 번 더한다? 10번 더하는 꼴이 되니까
6분의 1의 세제곱과 6분의 5의 제곱을 10번 더한다는 것을 곱하기 10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 10이 바로 무엇이다? 선생님은 표현할 때 요 동그라미의 개수로 표현할 것입니다. 따라서 5 컨비네이션 3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뭐 하자? 공식화 시켜서 우리가 암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5가 뭐죠? 전체 시행 횟수죠. 3은 무엇입니까? 나온 횟수입니다. 그럼 6분의 1은 무엇이죠? 이 사건, 이 1의 눈이 한 번 던졌을 때의 나올 확률이고 6분의 5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올 확률이 아니고 안 나올 확률이죠. 그러면 이 지수 3은 뭐죠? 나온 횟수고 이 2는 무엇입니까? 나오지 않는 횟수가 되니까 이것을 책에 보면 우리 교과서에 보통 보면 n combination r에 맞죠? p의 r 제곱, q의 n-r 제곱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못으로 바로 공식화 시켰죠. 그러면서 P와 Q의 합은 반드시 얼마다? 1이다. 이런 조건이 있죠. 반드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면 나오지 않을 확률은 바로 여사건이니까 그죠? 1-6분의 1, 6분의 5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문자로 외우지 말고 항상 한글로 외워주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워보면 되느냐 하면요. 자 바로 이 n이 뭐라고요? 시행횟수.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그리고 뒤에는 뭐죠? 나온 확률이죠. 나온 확률 그리고 지수에 뭐를 붙여줘야 됩니까? 바로 나온 횟수죠. 나온 횟수가 되고 그다음 곱하기 안 나올 확률이죠.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에다가는 지수에 안 나올 횟수죠. 안 나올 횟수. 자, 여기는 나온보다 나올 확률로 고칩시다. 나올 확률. 이렇게 공식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그 유명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독립시행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로 보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이게 뭐가 비슷하나요? 우리 이항 정리와 비슷하죠. 지수 컨비네이션 R 기억나나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는 뒤로 가고 앞에 거는 지수에서 R을 뺀다고 했죠. 근데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나온 횟수가 뒤로 갈 게 아니라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올 횟수를 곱해주면 바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공식화 시켰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는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 나온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온 횟수로 처리하면 되고 반드시 그 문제가 독립시행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37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했죠.
자, 6의 약수는 1, 2, 3, 6, 4개죠. 따라서 바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4, 즉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분의 2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 4번 던지는 시행에서 이 사건의가 몇 번 일어난다. 3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류해서 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주사위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처리한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죠? 자,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올 횟수죠. 나올 확률은 한 번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에 나온 횟수 3번과 안 나온 횟수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게 몇 번? 한 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4번 던져서 3번 나올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4 컨비네이션 3은 4 컨비네이션 1과 같죠? 따라서 4가 되고요. 자, 분모는 3의 세제곱과 3의 1제곱,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는 2의 세제곱 8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81분의 바로 32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338번입니다. 자,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세개에 임의로 답할 때 두 문제를 맞힐 확률이죠. 그럼 얘는 여러분들 세 번 중 두 번이 일어난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말은 세 번 시행 횟수 중 두 번 맞춘다는 말을 두 번 성공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 오지선다형의 한 문제당 맞출 확률은 얼마죠? 오지선다형이니까 5분의 1이죠. 따라서 이 확률은 자, 세 번 어떤 세 개의 문제를 풀었을 때 바로 두 번을 맞춘다. 즉, 시행 횟수가 3이고 바로 나온 횟수가 2죠. 맞히는 게 나온 횟수다. 그 말은 성공한 횟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올 확률, 즉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인데 그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고 성공하지 않을 확률로 보면 되겠죠? 5분의 4가 되겠죠. 그게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세 개 있는데 1번 문제에서 내가 바로 맞췄다면 정답을 맞췄다면 2번도 반드시 맞출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틀리나요? 바로 독립시행이라는 것입니다. 3 컨비네이션 2는 여러분들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3이 되겠죠. 자, 분모는 5의 제곱과 5의 1제곱이니까 5가 3개니까 25 곱하기 5, 125가 되겠죠. 1의 제곱은 1이고 4의 1제곱은 바로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약분이 되지 않죠. 따라서 125분의 얼마가 된다? 12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3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된 원판에 2와 4와 7과 8이 적혀 있어요. 이 원판에 화살을 몇 번 쏠 때, 4번 쏠 때, 자, 짝수가 적힌 영역을 한 번 맞힐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4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시행 횟수가 되고, 한 번이 나온 횟수인데, 여기서 나온 횟수보다 한 번 맞춘다고 했으니까 성공한 횟수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사건은 짝수가 적힌 영역, 짝수는 2와 4와 8이 짝수니까 한 번 쏘아서 바로 즉 짝수에 맞출 확률, 즉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4칸 중에 3칸으로 보면 되나요? 4분의 3이 되고 실패할 확률, 즉 틀릴 확률은 바로 4분의 1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활쏘기는 대표적인 바로 독립시행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네 번 중에서 몇 번? 한 번만 맞추라. 즉,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지만 나올 횟수를 바로 성공할 횟수로 보면 되고요. 성공할 확률 4분의 3의 성공할 횟수와 실패할 확률 4분의 1에다가 실패할 횟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4 컨비네이션이는 4가 되고요. 4의 1제곱, 4의 세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죠. 4의 4제곱에다가 3의 1제곱은 3, 1의 3제곱은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4를 하나만 약분해 주면 되나요? 그러면 분모가 4의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64가 되고 분자는 이렇게 3이 되어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64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바로 시행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자, 몇 번 시행해서 몇 번 나오는지, 아니면 몇 번 성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만 하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B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